남은 애매한 알배추, 지금부터 국물 요리로 환골탈태 알배추 된장국 만들어 볼게요. 알배기는 반 갈라 어썰고 대파, 홍고추, 청양고추도 어썰어 준비할게요. 냄비에 다시마 우린물 8컵 붓고 된장 4큰술은 체에 받쳐 풀어줄게요. 깔끔한 국물을 원하신다면 필수, 귀찮으시면 생략해도 좋아요. 물에 멸치 진국액 또는 육수 코인 2개 넣고 끓어오르면 손질한 배추 넣고 중불로 20분 푹 끓여줄게요. 양념은 국간장, 미림, 대파, 고추 넣은 다음 개인적인 간은 소금으로 맞춰주세요. 여기서 포인트, 들깨가루 2큰술을 톡 넣어 한 스푼 끓여주면 들깨의 구수함이 확 올라오고 깊은 맛이 살아나요. 따뜻한 밥에 배추 척 올려 한 입 먹으면 속이 사르르르르 풀립니다. 간단하지만 꼭 깔끔한 맛, 알배기 배추 된장국 꼭 한번 끓여보세요. 오늘 만들 요리는 부대찌개예요. 부대찌개 많이들 끓여 드시죠? 그런데 가슴에 손을 얹고 진정 부대찌개인지 물어보고 싶네요. 오늘 꼭 들어가야 되는 비법 재료 2가지 제가 설명할 거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시작합니다. 김치는 이렇게 바닥에다 깔아줄게요. 자, 양파도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료들을 이렇게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차돌박이도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부대찌개 필수 재료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요거 베이크드 빈이거든요. 넣고 끓여 먹습니다. 두부도, 고춧가루, 간장, 참치액, 다진 마늘, 설탕 약간 넣어주고요. 소금도 조금만, 고추장, 물 약간 넣어서, 자, 여기에 이제 양념장. 자, 육수는 한 4컵 정도. 자, 따뜻한 물에 잘 풀리니까 따뜻한 물에다가 이렇게 풀어서 육수 만들어 놨던 거, 자, 고추하고 대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딱 넣어주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슬라이스 치즈예요. 슬라이스 치즈를 넣는 거하고 안 넣는 거하고는 부대찌개의 맛이 차이가 확 납니다. 간단하지만 특별한 맛의 애호박찌개 바로 시작할게요. 애호박은 빚어 썰어 줄게요. 대파와 고추는 송송 썰고 양파는 반 갈라 좀 굵게 채 썰어 줄게요. 들기름 두르고 애호박을 볶다가 애호박이 촉촉해지면 양파, 다진 마늘, 고춧가루 넣고 뒤적이다가 물과 코인 육수, 새우젓을 넣고 끓여줄게요. 여기서 포인트, 바로 명란젓입니다. 애호박과 명란젓의 조합은 너무 유명하잖아요. 이 둘을 함께 먹으면 너무 맛있는 애호박찌개 드실 수 있어요. 대파와 고추도 넣고 한 소끔 끓여주면 끓이는 사람은 너무 편한데 먹는 사람은 너무 맛있어서 기절하는 명란 애호박찌개 완성! 고깃집 된장찌개 바로 시작할게요. 고기는 한 입 크기로 썰고 애호박은 2cm, 양파도 2cm, 두부도 2cm 정도로 썰어줄게요. 대파는 송송송송 썰고 청양고추랑 홍고추도 송송 썰어줄게요. 팽이버섯은 밑둥 잘라 사용할게요. 여기서 포인트, 감자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 블렌더에 입자가 있게 갈아줄게요. 업장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된장찌개가 나가야 하는데 감자를 갈게 되면 된장찌개를 빠르게 끓일 수 있어요. 간 감자는 찬물에 담가 전분기를 빼줄게요. 기름 두른 뚝배기에 고기를 먼저 넣고 볶다가 된장, 쌈장, 고춧가루, 맛술, 다진 마늘, 다시다 넣고 볶아줄게요. 이제 물 2컵을 넣고 감자, 애호박, 양파, 두부, 청양고추, 대파 모두 넣고 끓여줄게요. 애호박이 익으면 팽이버섯을 넣고 고명으로 부추, 홍고추 넣으면 맛있는 고깃집 된장찌개가 완성됩니다. 오늘은요, 얼큰하면서도 부드러운 김치 달걀탕 만들어 볼게요. 먼저 당면은 물에 담가 불려주고 청양고추랑 대파는 어슷 썰어 준비할게요. 오늘의 주인공 달걀 4개를 풀어 준비할게요. 냄비에 들기름 두르고 잘게 썬 김치, 대파, 다진 마늘, 고춧가루를 넣어 볶아줄게요. 여기에 물 4컵과 코인 육수, 참치에 미림을 넣고 끓여줄게요. 국물이 끓어오르면 불린 당면과 청양고추 투하, 그리고 다시 팔팔 끓어오르면 달걀물을 빙
둘러놓고 절대 젓지 말고 뚜껑 덮어주세요. 여열로 달걀이 푹신하게 익습니다. 여기서 포인트! 달걀은 다 익히지 말고 절반쯤 익었을 때 불 끄고 뚜껑 덮어 여열로 마저 익혀야 부드럽고 촉촉한 달걀탕이 완성돼요. 짜잔! 한국인의 입맛에 착 감기는 얼큰하면서도 든든한 김치달걀탕 완성입니다. 이거는요 해장용으로 끓였는데 당면 먹다 보면 괜히 밥 한 그릇 더 말아버릴지도 몰라요. 청국장 끓일 때 보통 김치 넣어서 많이 끓이잖아요. 근데 오늘 저는 좀 특별한 걸 넣어가지고 끓일 거예요. 자, 고기는 뭐 차돌박이나 우삼겹이나 뭐 다진 고기도 괜찮고 한 70g 정도? 요 정도만 들어가면 돼요. 청국장이 이렇게 수저로 먹는 거라 크면 안 되니까 요거를 좀 작게 썰어 줄게요. 우리 왜 청국장에 그 콩이 작잖아요. 그렇듯이 그 크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표고버섯도 버섯 아무거나 다 괜찮아요. 그냥 저 표고버섯 있어가지고 이것도 숟가락 안에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콩 사이즈. 파 반 갈라가지고 송송송. 자, 제가 보통 배추김치 넣는 청국장에 특별한 거 넣어준다고 했잖아요. 총각김치예요. 배추김치도 좋지만 총각김치나 깍두기에 넣어서 끓이는 청국장도 맛있거든요. 저는 오늘 총각김치 넣어서 끓여보도록 할게요. 납작납작하게. 이것도 크다 싶으면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거 반 잘라서 써셔도 돼요. 자, 물은 300에서 400 정도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총각김치부터 넣고 끓여주도록 할게요. 총각무가 노골노골해지도록 우선 끓여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고기. 자, 고기가 이렇게 금방 익죠? 자, 양파 좀 넣어줄게요. 청국장은 언제 들어가요? 아, 청국장은 넣고 나서 오래 끓이면 안 돼요. 바실러스균이 죽으니까 청국장은 살짝만 끓여야 돼요. 네, 양파가 이렇게 이제 투명해졌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청국장 넣어줄게요. 자, 이제 두부 넣어줄게요. 표고버섯도 넣어줄게요. 좀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칼칼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 고춧가루 약간 첨가해서, 네, 자, 오래 끓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고추하고 파 넣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